통찰력 있는 현명한 투자는 시니멘탈TV와 함께하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네멘탈TV입니다. 5,700억 원 블랙록 ETF 하나에 올인한 한 회사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도 없고요. 언론 보도도 없습니다. 구글에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포트폴리오에 주식도 없고 채권도 없고 오직 가지고 있는 거는 IBIT, 즉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하나만 있습니다. 이 회사를 추적했더니 1편에서 다뤘던 바로 그 남자 가렛진과 같은 회사 출신이었습니다. 자, 가렛진 내용 1편, 2편 안 보신 분은 반드시 먼저 보고 오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SEC 13회포 공시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분기별로 1억 달러 이상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죠. 2025년 4분기 이 공시에서 블랙록의 IBIT, 즉 블랙록 비트코인 ETF의 최대 신규 매수자가 로로르라는, 바로 요 로로르라는 회사였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지금 이 회사를. 그런데 IBIT 879만 주, 약 4억 3,600만 달러어치를 샀는데요. 하나로는 5,700억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자, 신고인 이름은 누굴까요? 장우희. 예. 한국으로 치면 홍길동 같은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주소지가 어디냐? 홍콩 센트럴 투 익스체인지 스퀘어이라고 홍콩 최고급 금융지구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장우희라는 홍길동 같은 사람이 이 IBIT를 5,700억 원어치를 샀다는 것입니다. 되게 놀랍죠? 자, 제프 팍이라는 사람이 이 프로캡의 파이낸셜 CIO인데요. 그죠? 이 파일링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프 팍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분산 투자 펀드가 아니다. 비트코인 접근 수단에 기관의 옷을 입힌 거다.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보시자고요. 장후희, 그죠? 팍의 표현으로는 중국판 존 스미스, 한국판으로는 홍길동이에요. 중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죠.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설계된 겁니다. LTD 전미사, 이건 보통 케이맨 제도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성립한 역의 법인이죠.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죠? 자, 포트폴리오에 뭐만 있습니까? IBIT 하나만. 그죠? 주식도 채권도 없어요. 비트코인 ETF 하나에 5,700억 원을 올인했습니다. 자, 팍의 결론은 뭘까요? 자, 중국 투자자는 비트코인 직접 보유할 수 없게 금지해놨죠. 공산당에서. 이게 규제된 미국 ETF를 통한 중국 기관 자본 유입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주소지를 잘 알고 있는 파커 화이트라는 CIO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을 잘 알고 있는 이제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그런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요. 이 CIO가 한 발 더 파고들었습니다. 루로로 같은 빌딩, 같은 주소에 하오 어드바이저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루로로라는 그 회사에 같은 회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두 회사 모두 같은 빌딩에 등록되어 있지만 아무도 실제로 거기서 일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제프 팍의 반응은 뭘까요? 빙고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령 회사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를 사기 위해 만든 특수 목적 법인 SPV다라는 거죠. 그죠? 홍콩의 로로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IBIT를 5천억 넘게 산 로로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같은 분기, 같은 홍콩, 같은 IBIT를 사들인 회사가 더 있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아비나일 테크 LTD, IBIT 1830만 주, 약 10억 달러 이상을 샀어요. 그래서 현재 아시아 최대의 IBIT 홀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용롱이라는 또 다른 회사 SM 매니지먼트는 역시 홍콩 기반이지만 소량을 샀습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자, 합산해서 홍콩에서 얼만큼 샀을까요? 블랙록의 IBIT를 15억 달러 이상, 하나로 약 2조 원어치를 산 거예요.
전부 홍콩, 전부 IBIT 모두 같은 분기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있죠. 홍콩에는 자체 비트코인 ETF가 있어요. 왜 굳이 블랙록의 미국 IBIT를 샀습니다. 자, 블룸버그 ETF 분석가 유명하신 분이죠. 에릭 발추나스 님이 답을 줬습니다. 자, 수수료. 미국 IBIT는 수수료가 0.25%예요. 홍콩 비트코인 ETF는 몇 프로인가요? 1%입니다. 즉 4배가 저렴해요. 블랙록의 IBIT가. 수수료만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입니다. IBIT의 순자산은 얼마죠? 515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홍콩 ETF 전체 합쳐봐야 얼마입니까? 3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거의 10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자금의 목적지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뭘까요? 규제된 미국 인프라죠.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넣으니까 규제된 인프라에 맞는 돈을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SEC에 13F를 제출하고 블랙록이 커스터디하고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상품 IBIT, 이게 바로 중국, 홍콩, 바로 아시아 자본이 원하는 거겠죠. 왜냐고요? 중국 공산당에서 법으로 금지해놨으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비닐 그룹, 아시아 최대의 IBIT 홀더, 얼마요? 10억 달러 이상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이 회사의 설립자 이름 누군가요? 리린이라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리린이 누구냐? 2013년 바로 후오비를 창업했다 매각한 사람이에요. 후오비. 한때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였죠. 그리고 1편에 다뤘던, 제가 1, 2편에 다뤘던 가레진, 비트포렉스의 사기꾼. 자, 2014년 이 후오비의 운영이사로 합류한 사람이에요. 그럼 리린하고 가레진하고 모를까요? 반드시 알겠죠. 이 사람이 사장이었으니까요.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건물에서 일했던 것이죠. 바로 누구가요? 바로 리린하고 가레진이 같은 회사에 일했던 것입니다. 후오비 출신이라는 거죠. 추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네멘탈TV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리린의 타임라인을 한번 봐보죠. 2013년 후오비 설립했어요. 중국 최대 거래소로 성장했어요. 2021년 중국 크립토 전면 금지했죠. 후오비를 저스틴 선에게 매각합니다. 바로 창펑자오랑 맨날 같이 움직이는 저스틴 선, 트론의 창시자죠. 2023년도에 홍콩에 아비닐 캐피탈을 설립,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자, 2024년, 25년에 어떻게 하죠? IBIT를 지속 매수해서 1830만 주까지 불립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 10월 블룸버그 보도로는 10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설립합니다. 선보 샤오펑 차이원성과 함께요. 후오비 창업자가 이제 블랙록 비트코인 ETF를 10억 달러 이상 보유한 아시아 최대 기관 투자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요? 후오비 창업자 리린이요.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좌측은 누군가요? 바로 가레진이죠. 후오비 운영이사 출신, 비트포렉스 먹튀, 하이퍼리퀴드에서 10만 BTC 강제 매도 중, 지금 3만 BTC 남은 거죠. 정확한 개수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캄을 한번 봐야겠죠. 우측은 리린, 후오비 창업자, 아비닐 캐피탈을 설립해서 블랙록 IBIT 10억 달러 이상 매수. 같은 거래소에서 시작한 거죠. 같은 시대, 같은 업계. 하지만 지금 한 명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약 3만 개가 남았고 10만 BTC를 매도 중인 거죠. 다른 한 명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개인의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보면 중국 크립토 자본 전체의 구조적 전환일 수 있겠습니다. 구시대의 신시대를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구시대는 뭘까요? 나가는 돈이라고 보죠. 비트코인에서 온체인 매도, 레버리지 했던 사람들, 또 먹튀, 그죠? 그레이마켓, 가레진의 10만 BTC 하이퍼리퀴드 강제 매도, 비트포렉스의 5,700만 먹튀, 바이낸스 USD 디패깅이라든지, 이게 다 구시대적인, 비트코인의 구시대적인 잔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시대라는 건 결국 비규제고 불투명하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돈인 거죠. 반대로 신시대는 들어오는 돈입니다. 즉
ETF, SEC 13F 공시, 홍콩 SPV, 아비닐의 10억 달러 IBIT, 르로르의 4억 3,600만 달러, 하나로 5천억이 넘는 돈, 이더리움 트러스트 10억 달러, 전부 규제된 미국 인프라에 SEC에 보고하고 블랙록이 관리하고 나스닥에서 거래하는 돈은 바로 신시대입니다. 그 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온 거죠. 자, 비트코인을 향한 방향은 같습니다. 뭐만 바뀌나요? 채널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26년 2월 크립토 시장 폭락 직후 리린이 공개 성명을 냈어요. 어떤 공개 성명이었을까요? 나도 아비닐도 가레진과 무관하다. 대량 매도한 적 없다. 즉 나하고 리린은 가레진하고 아무 상관없고 우리는 대량 매도하지 않고 우리는 샀다. 이거를 누가? 리린의 부인이, 여자죠? 리린의 부인이 공개 성명을 낸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관계없으면 왜 굳이 부인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커뮤니티에서 같은 후오비 출신이라는 점, 같은 시기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시장이나 엑스닷컴에서는요. 자, 부인 자체가 시장이 이 연결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자, 숫자로 한번 대결을 시켜봅시다. 가레진의 잔여 매도량은 지금 얼마죠? 몇 개죠? 3만 개 좀 안 남았을 겁니다. 지금도 팔고 있으니까요. 자, 59,000달러 기준 약 17억 7천만 달러죠. 자, 홍콩에 매수하는 유령 함대 SPV들이 이미 사들인 양 IBIT만 15억 달러 이상을 샀어요. 이더리움 트러스트까지 합하면 20억 달러 이상을 산 거죠. 그럼 17억 7천만 달러 대 20억 달러 이상, 그죠? 나가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이미 큽니다. 비트코인을 금지한 중국 공산당에 그곳에서, 홍콩에서 해당 나라의 SPV들이 비트코인을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놀랍죠? 다음 영상에서 이 구조적 전환의 마지막 퍼즐을 풀어보겠습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채널만 바뀌었을 뿐 방향은 내려가는 것은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신의멘탈 TV였습니다. 2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신의멘탈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